네,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이 노래처럼 사실 올해 가장 수고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고생하셨는데요. 특별히 고생한 분들 저희가 차례로 만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다른 시대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택배기사님들입니다. 과로로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이 들려왔고요. 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의 주변에도 항상 이분들 계시죠.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조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택배 일하시는 많은 분들, 기사님들이 진짜 올해는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한 해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물량이 폭증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작업 여건이나 환경들이 여전히 이제 안 좋아서, 너무 힘든 한 해였죠. 네. 그런데 지금 정말 힘든 한 해다라는 말을 보다 더, 안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물량이 늘었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네. 요번에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면서 네. 12월에 들어서 첫째 주에 물량이 한 35% 늘고, 네. 그다음에 둘째 주에 한 42% 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셋째 주에 이제 50%가 넘게 또 이제 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설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이 이렇게 물량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좀 기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시니까 분위기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어떻게들 또 이겨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힘들어도 좀 이제 견뎌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갖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육체적 피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고 또 거기다 이제 과로사까지 이제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들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두려움. 사실 많은 불특정 다수의 가구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전해드리는 물건이 그분들한테 또 필요한 부분이어서 꼭 어려움이 있는 거죠. 택배 기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겪는 좀 특별한 어려움들 같은 게 있나요? 좀 어려운 사례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분류 문제인데. 네네. 오전에 이제 물건을 저희들이 이제 분류를 하고 그것이 끝나야 이제 배송이 시작이 되는데 물량이 증가가 되니까. 네. 공짜로 진행되는 이 분류 작업 시간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물건도 많아진 데다가 늦게 이제 배송이 시작이 되니까 오후 그렇죠. 늦게나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걱정하고. 네. 참, 이 분류 업무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좀 개선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택배사들이 이제 분류를 이제 택배기사들에게 안 시키겠다라고 네네. 약속하고 인력을 투입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참 이렇게 분노스럽고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이 밤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늦은 시간 퇴근하실 때 퇴근할 때 어떤 분을 봤는데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밤에 운동하시네라고 했는데 보니까 택배기사님이신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건강이 지금 KF94나 이런 마스크를 쓰고 뛰어서 배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건강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좀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 전해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중에 이제 마스크를 하니까 네.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호흡 곤란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다들. 네. 그리고 지금 회사들이 어쨌든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네. 어쨌든 우리 네. 고객님들께서 이제 국민들께서 밤늦게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네. 대부분이 다 오전에 분류 작업하고 늦게 나온 네. 거예요, 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물류, 특히 택배 쪽에 많은, 국민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할당이 됐으면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나중에 풀더라도
당장 현장에 계신 기사님들의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면 이건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일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불가피하죠.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방역하고 저희 이제 방역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제 마스크 쓰고 일은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이제 현장에 이제 모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고객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좀 빨리빨리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뭐 사측과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다. 이거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분류 인력을 투입을 해줘야 그 배송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래야 네. 이제 과로사가 이제 해결이 되고 집배송 업무도 어쨌든 많은 물량들 저희가 배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진행이 제대로 돼야 된다. 국민들 앞에 약속한 이 분류 인력 문제를 회사가 즉각적으로 이행을 해줘야 된다. 성실하게. 네. 그리고 정부도 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뭐 여러 대책들을 이제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 부분도 현재 난항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당초 약속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뭐 몇몇 회사들은 그렇게 지원 인력 투입된다라고 하던데 아직 그렇게 좀 개선점이다라고 할 만큼은 안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아주 기만적이라고 보는데 네. 발표는 하는데 그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눈 가림 대책 아니냐. 그리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노동조합이 약한 곳,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안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고 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녁 시간에 늦게 배송을 막 하시는 분들을 우리 그렇죠. 여전히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다 오전에 분류 작업하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자, 뭐 눈으로도 지금 택배 기사님들을 보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딱 갖다 줬더니 누가 갖다 줬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럴 줄 알았거든요. 택배 기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산타처럼 뭐 선물 가져다 주시지라고 했는데 아이들이라던가 또 뭐랄까요? 가가호 방문할 때마다 좀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사연이나 일들도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직업적 특성이기도 한데 네.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꿋꿋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고객분들이죠.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반갑게 맞아주고 이제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이렇게 응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그 자체로 이제 직업에 대한 이제 보람을 크게 느끼면서 네. 그 힘으로 하는 거죠, 사실. 예, 듣고 계신 분들도 좀 따뜻한 말 건네주시고요. 정작 다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주느라 본인 아이들은 잘 못 챙기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또 인터뷰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자, 이제 올해가 끝나고 새해가 몇 시간 뒤면 시작됩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과로사 대책이 저희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택배사와 정부들이 이제 약속하고 발표들을 했는데 네네. 현재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새해에는 네. 약속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네. 노동조합도 인정을 하고 그 택배사들이 네. 노사 상생하는 이런 교섭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쪼록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웃는 얼굴로 뵐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 택배연대노조 김태환 위원장이었습니다. 앞서 택배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본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정말 이분들 가장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이 코에 붙어있는 이 반창고라던가 이 레벨 D 방호복에 고글까지 쓴 모습 하면 딱 떠오르는 분들인데요. 코로나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영웅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아직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강민은 간호사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지금도 병원에 계신가요? 저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네, 아유, 다행이네요. 좀 쉬실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담 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 전담이라고 지정되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은 이제 2월 7일부터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었고요. 네. 코로나 병동은 좀
병동이다 보니까 네. 이제 보호자분들이 면회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고 네. 또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간병인조차 있을 수가 없고 네. 저희가 또 환자를 만나러 들어갈 때는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전에 이제 병동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방금 뭐 택배 기사님들은 좀 다른 사례지만 마스크를 쓰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방호복 다 입은 모습이 언론에 많이 비춰지지만 그냥 아유 답답하겠네 정도로만 알 텐데 실제로 굉장히 힘드시죠? 사실 방호복을 입고 1시간 정도만 있어도 네. 땀이 범벅이 돼요. 이제 네. 말도 못할 정도로 숨도 많이 차고 이제 요즘에는 중증 환자 그런 케어로 밖에 있는 시간보다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네네. 퇴근하면은 이제 녹초가 되고 바로 뻗어서 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중증 환자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환자 옆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더 힘들다. 이게 지금 하루에 거의 뭐 9시간씩 또 밤낮 계속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좀 걱정됩니다. 주변에 간호사분들도 좀 원래 지병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쓰러지거나 뭐 아플까 봐 좀 걱정되는데 어떻나요? 이제 뭐 정말로 힘들어서 나와서 지쳐서 뭐 수액을 맞으면서 쉬는 간호사들도 있었고 아유, 네. 요즘에는 좀 사직도 많아져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달만 저희가 4명이 사격 간호사 포함해서 4명이 사직한 걸로 제가 알고 너무 있거든요. 힘드셔서 그만두신 건가요? 네. 이제 저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내일부터 못 나오겠다고 네. 그러는 사격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 좀 사람을 더 늘리거나 그분들이 그만둘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할 수는 없나요? 사실 좀 직접 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그랬으면 너무 좋기는 하겠지만 네. 중증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네네. 뉴스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코로나 이제 중환자 병상도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중환자실에서 보아야 될 그런 컨디션의 환자들이 저희 일반 코로나 병동에서 많이 입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높아진 중증도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주사를 주고 네. 기본적인 간호 처치도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그 외에 또 뭐 식사 보조라든지 기저귀 교환 그런 모든 수발들이 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뭐 사직이라든지 뭐 일하는 강도라든지 그런 게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뭐 무작정 또 인력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동료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그만두는 분들이 오히려 있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증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방호복을 다 입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물론 요즘 사회적 거리가 두기가 있긴 합니다만 좀 개인 생활이라든지 사람 만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밥을 먹으러 가는 것조차도 되게 눈치가 좀 보이고. 네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좀 어렵고. 네.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있는 그런 선생님도 있는데 네네. 유치원에 본인이 이제 코로나 병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보내는 것조차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휴가나 뭐 그런 것도 가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가족들하고 만나는 것조차 조금 신경이 쓰이고 좀 마음이 좀 쓰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이런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줄까 봐 노심초사하실 텐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정말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간호사분들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좀 자가격리를 하거나 아프신 분들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감염 수칙을 잘 지키고 뭐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다 보니까 간호사 이제 확진 사례들도 있어요. 네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간호사 확진 사례가 있어서 저는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상태고, 네. 제 가족들도 보고 싶은데 조카가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근데 거의 못 본 지 2달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또 실제로 이런 자가격리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그래도 그만두시는 분들까지 있는데다가 인력이 더 부족한 거잖아요.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같은 듀티에 일을 하고 있었던 간호사들이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남아있는 인원이 그런 비어있는 일이까지 전부 다 메꿔야 돼서 이제 평소보다 한 2배에서 3배는 더 업무의 강도가 높아져서 정말 최악의 근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앞서 조카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젊은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자기 삶을 만들어야 될 분들이 있는데 다 제약이 있는 데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운 부분들 어떤 건가요? 이제 방호복을 입고 있는 게 사실 가장 제일 힘들고, 네. 이제 그런 중증 환자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네. 저는 뭐 피부에 두드러기까지 나가지고 아이고. 피부과 진료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방호복을 오래 입고 환기도 잘 안 되고 땀도 많이 나고 뭐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네. 방호복을 저희가 입을 때에는 되게 가볍게 옷을 입고 네. 방호복을 입게 돼요. 그렇죠. 온몸이 다 땀으로 이제 흠뻑 젖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씻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 몇 번도 되게 춥거든요. 아휴. 그래서 뭐 감기에 걸리지 않게 또 스스로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열이 나면 이제 근무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또 정신적으로 같이 따라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들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코로나 전담병원에 또 중환자를 직접 의사와 의사의 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이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래도 좀 고맙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좀 힘들게 하는 분들 만나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분이 이제 입원할 때부터 이제 본인을 여기에 가둬둔다고 저희한테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시고 폭언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새벽에 이제 배고프다고 전화하셔서 라면 당장 끓여서 가지고 들어와라. 네. 뭐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 뭐 보호자분들도 뭐 전화하셔가지고 뭐 끼니 때마다 자기가 사식죽을 사올 테니까 데워서 먹여달라고 하고 뭐 삼계탕 네. 보낼 테니까 또 뼈 발라서 다 먹여달라고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주사 좀 아프게 놔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웃으시니까 좋네요. 저희 지금 그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영웅이십니다. 힘내세요. 막 응원하고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응원 잘 들어주시고요.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환자들 보면 좀 가슴 아픈 경우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걸어서 입원을 하셨던 그런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제 상태가 급속도로 되게 많이 악화가 되셔가지고 이제 식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시고 뭐 거동도 거의 못하게 되시고 그러다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면회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뭐 편지나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 대신 읽어드리고 침대 옆에다가 사진 같은 것도 붙여드리고 해드렸었거든요. 네. 결국 어르신 돌아가시고 아이고. 보호자분들 와서 환자분 확인할 때 네. 되게 많이 우시는데 네. 저희가 방호복을 입은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네. 얼굴이나 눈을 이렇게 눈물 같은 걸 닦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염의 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호자분들 오실 때 저희가 뭐 눈물을 닦아드린다던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가슴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이 가슴 아픈 시기가 언제쯤 끝날까요? 자, 정말 웃는 날들이 어서 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몸 조심하시고요. 끝으로 짧게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네. 내년에는 꼭 코로나 이런 종결이라는 뉴스를 조금 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알겠습니다. 게 이제 와닿지 않고 그런 걸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될 뭐 택배 기사님이라던가 뭐 의료진들 그리고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도 진료를 못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잘 개선이 돼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일당백이지만 또 그만큼 또 코로나 꼭 물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천병원 강민은 간호사였습니다.